사람은 결국 본성이 드러난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그럴까? 사람은 숨기려 해도 본성을 숨길 수 없는 걸까? 나는 어떤 본성을 가진 사람일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좋아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곤 하죠. 처음엔 그렇게 좋더니 시간이 지나니 진짜 모습이 보이더라.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은 왜 사람의 본성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왜 본성을 숨기려고 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사회가 원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요. 착하게 보여야 하고, 친절해야 하며, 긍정적이어야 하고, 배려심이 있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요.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공손하게 말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닐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결국 들키게 될까요? 본성을 숨기는 것은 에너지가 듭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내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쳐갑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본성이 슬그머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투가 바뀌고 태도가 달라지며 반응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친절하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상냥하더니, 이것은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숨길 에너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말투, 태도, 반응 속도가 본성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본성은 작은 것들에서 드러납니다. 말투를 보세요. 처음에는 공손하게 말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말끝을 흐리거나 짜증 섞인 톤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태도를 보세요. 처음에는 배려하던 사람이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불편함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반응 속도를 보세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 그것이 본성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적절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박한 순간에는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혹시 나도 그런 걸까? 이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지 않나요? 나도 처음에는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건 아닐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본성이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본성이 선하고 따뜻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그 선함이 드러납니다. 본성이 이기적이고 차가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차가움이 드러나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본성이 더 빨리 드러납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오래 가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본성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가족, 연인, 가까운 친구,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 이런 관계에서는 본성이 빠르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는 시간이 길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경계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일상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식당 직원을 대하는 태도. 누군가와 식사를 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이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나요? 아니면 반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나요? 당신에게는 친절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니까요. 하지만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 자신에게 필요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약속 시간을 대하는 태도. 처음 몇 번은 약속 시간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계속 지킵니다.
하지만 원래 무책임한 사람은 점점 늦기 시작합니다. 미안, 좀 늦을게.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모습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의 반응.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사람의 본성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변명부터 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상황이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본성은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시간이 지나면 본성은 드러납니다. 말투에서, 태도에서, 작은 선택에서,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본성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을 봐야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본성이 드러난다. 이것은 두려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선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그 선함이 드러나고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은 결국 그 따뜻함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필터를 통해서요. 그렇다면 본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에 드러날까요? 왜 사람의 가식은 오래가지 못할까요? 이번에는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들과 그 심리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상황이 생기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때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을 때, 갑자기 계획이 틀어졌을 때, 이런 순간에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화를 내는지, 침착하게 대응하는지, 다른 사람을 탓하는지,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지. 급박한 순간의 반응, 그것이 본성입니다. 피곤할 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에너지가 충분할 때는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고 지치고 에너지가 바닥났을 때는 다릅니다. 더 이상 가식을 유지할 힘이 없어집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짜증이 늘어나며 배려가 사라집니다. 지금 피곤해. 나 좀 내버려둬.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말들 뒤에 숨은 태도가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피곤할 때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이고 압박이 커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가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가 잘못되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순간에 사람의 본색이 나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지, 함께 해결하려 하는지, 혼자 짊어지려 하는지. 스트레스 속에서의 선택, 그것이 본성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의견이 다를 때,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감정이 상할 때, 이런 갈등 상황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화로 풀려고 하는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지, 상대방 탓만 하는지,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는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그 사람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평화로울 때의 모습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의 모습이 본성입니다. 사람의 가식이 오래가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식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연기입니다. 연기는 피곤합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지만 계속하면 지칩니다. 둘째, 가식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불일치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셋째, 가식은 감정 통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결국 본성이 드러납니다. 평소 말투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말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말투는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본성입니다. 처음에는 조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소 말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 어차피 안 돼. 그 사람 원래 그래.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온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세상을 보는 시각이고 본성입니다. 작은 선택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큰 결정보다 작은 선택이 본성을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길에 쓰레기가 있을 때 줍는지, 그냥 지나가는지, 문을 잡아주는지, 그냥 가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눌러주는지 아닌지. 이런 작은 선택들은 생각할 시간 없이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성을 보여줍니다. 큰 결정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이겠지라고 생각할 여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순간들은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진짜 모습입니다. 사소한 행동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약속 없이 집에 놀러 갔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신의 물건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본성을 드러냅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 통제를 못할 때 본색이 나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는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지면 통제력을 잃습니다. 화가 났을 때, 슬플 때, 두려울 때, 질투할 때, 이런 순간에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관계에서 본성을 확인하는 구체적 장면들. 첫 번째 장면, 내가 실수했을 때. 당신이 실수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라고 위로하나요? 아니면 왜 그런 실수를 해? 라고 비난하나요? 이것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관대한지, 용서할 줄 아는지, 아니면 완벽을 요구하고 비난하는지, 실수에 대한 반응이 본성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장면, 상대방이 성공했을 때, 주변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진심으로 축하하나요? 아니면 질투하거나 깎아내리나요? 잘 됐다. 축하해. 라고 말하지만 표정이나 톤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장면, 이득이 없을 때. 상대방이 자신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친절한가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이 안 되면 관심이 없나요? 아니면 이득과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이라서 좋아하고 시간을 함께 하나요? 이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이득 없이도 함께 할 수 있는지가 본성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결국 본성이 드러납니다. 가식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본성은 지속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변하면, 에너지가 떨어지면, 감정이 격해지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본성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본성을 아는 것이 관계를 어떻게 바꿀까요? 이번에는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편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의 본성을 알아야 상처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럴 줄 알았는데 저렇게 행동하네. 하지만 그 사람의 본성을 알면 기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본성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덜 상처받습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본성이 다른 사람과 계속 부딪히는 이유. 사람은 각자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성이 느긋하고 어떤 사람은 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입니다. 이런 본성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부딪힙니다. 왜 저렇게 느긋해? 왜 저렇게 감정적이야? 왜 혼자 있으려고만 해?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걸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나와 다르지만 괜찮아. 이런 여유가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착한 척 vs 진짜 선함. 세상에는 착한 척하는 사람과 진짜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은 이득이 있을 때만 착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득이 없거나 아무도 보지 않거나 피곤하거나 화가 났을 때는 본색이 나옵니다. 차갑고 무관심하며 심지어 공격적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진짜 선한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됩니다. 이득이 있든 없든 누가 보든 안 보든 피곤하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친절합니다. 이것이 본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친절한 척 vs 마음의 온도. 어떤 사람은 말은 친절한데 마음이 차갑습니다. 괜찮아요.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지만 표정과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혹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친절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말수는 적지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필요할 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괜찮아? 라는 짧은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 그것이 본성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본성은 오래 볼수록 더 드러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모릅니다. 몇 번 만났을 때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보입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쌓이면서 그 사람의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선택을 반복하는지, 어떤 말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지, 이 모든 것이 쌓여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모습을 봐야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과정.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본성을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 부모의 본성은 자녀가 가장 잘 압니다. 자녀의 본성도 부모가 가장 잘 알죠. 함께 사는 시간이 길고 가식을 유지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을 때,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가족 앞에서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때로는 가장 어렵습니다. 본성이 드러나고 그 본성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엄마는 원래 저래, 아빠는 원래 그래, 동생은 원래 이래. 이런 이해가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과정. 진짜 친구는 서로의 본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좋은 모습만 아는 게 아니라 나쁜 모습도 알고 약한 모습도 알고 추한 모습도 아는 사람. 그런데도 함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때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본성을 보고 실망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실망이야. 다른 하나는 본성을 보고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 나도 부족한데. 이런 관계가 오래갑니다. 직장 관계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과정. 직장에서는 모두가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업무 압박이 클 때, 마감이 다가올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려 하고 누가 회피하려 하는지, 누가 팀을 생각하고 누가 자기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평판을 만듭니다. 겉으로 보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본성이 더 중요합니다. 본성이 좋은 사람은 오래 신뢰받고 본성이 나쁜 사람은 결국 외면받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과정. 연애 초기에는 서로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싸웠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상대방이 힘들 때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필요가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런 순간들이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맞으면 관계가 오래가고 맞지 않으면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성이 맞아야 혹은 본성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관계가 지속됩니다. 본성을 이해하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상대방의 본성을 알면 불필요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습니다. 대신 이 사람은 원래 이래라고 이해하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본성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본성을 가진 사람일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런 성찰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람은 결국 본성이 드러난다. 이것을 알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사람을 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본성을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의 본성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 자신의 본성은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본성을 보는 눈을 기르는 방법과 함께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투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말투는 본성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어떤 단어를 자주 쓰는지, 어떤 톤으로 말하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본성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비판적인 본성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따뜻한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들으면 그 사람의 본성이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 상황에서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손해를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책임을 지는지 회피하는지, 사과하는지 변명하는지, 해결하려 하는지 탓만 하는지, 이런 반응들이 본성을 보여줍니다. 한두 번의 반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번, 다양한 상황에서 관찰하세요. 패턴이 보이면 그것이 본성입니다. 세 번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힘없는 사람,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본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식당 직원, 청소하는 분, 택배 기사, 후배, 아랫사람. 이런 분들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나요? 아니면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나요? 당신에게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진짜 모습입니다. 힘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이 본성입니다. 네 번째, 일관성을 확인하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일관적입니다. 기분 좋을 때도, 기분 나쁠 때도, 이득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가식적인 사람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집니다. 시간을 두고 관찰하면 이 일관성 여부가 보입니다. 일관적이면 신뢰할 수 있고 일관적이지 않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보세요. 큰 약속보다 작은 약속이 본성을 더 잘 보여줍니다. 연락할게, 다음에 밥 먹자, 그거 챙겨줄게. 이런 작은 약속들을 지키는지 보세요.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책임감 있는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무책임한 본성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진실한 사람이 큰 것에도 진실합니다. 6번째, 듣는 태도를 관찰하세요. 말하기보다 듣기가 본성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나요? 아니면 자기 말만 하려고 하나요? 눈을 마주치며 듣나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거나 딴청을 피우나요? 공감하며 듣나요? 아니면 판단하고 조언하려고만 하나요? 듣는 태도가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진심으로 듣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7번째, 감사와 사과의 빈도를 보세요. 고마워, 미안해를 자주 말하는 사람은 겸손한 본성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본성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상대의 본성을 이해하면 관계가 편해지는 이유. 본성을 알면 기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하면 그에 맞게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지낼 사람인지, 적당한 거리를 둘 사람인지, 아니면 멀리할 사람인지, 이런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럴까? 라고 괴로워하지 않고 이 사람은 원래 이래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 자신의 본성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본성만 보지 말고 나 자신의 본성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할까? 나는 약자를 어떻게 대할까? 솔직하게 자신을 보는 것, 그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내 본성 중 좋은 부분은 더 키우고 나쁜 부분은 고치려 노력하세요.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의식하고 노력하면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거리감과 경계 설정. 본성을 알았다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본성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본성이 맞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세요. 그리고 경계를 설정하세요.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부터는 불편해라는 선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모두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결국 본성이 드러난다. 우리는 이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본성은 숨길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그 선함이 빛나고 진짜 따뜻한 사람은 그 따뜻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통해 진짜 좋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사람을 볼 때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본성을 보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요. 동시에 나 자신의 본성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본성을 가진 사람일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이런 성찰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본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고 드러난 본성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좋은 본성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나쁜 본성을 가진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본성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세요. 사람은 결국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본성을 만들어 가세요.